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오늘은 영화 말고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암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추적 관찰을 하는 와중이에요. 뭐 완전 간의 상태에 들어서긴 했는데 그 완전 간의 상태라는 게 뭐냐면은 완치 판정을 받고 5년 이상이 지나면 그때 이제 진짜 완치에 해당하는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 완전하게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완전 관해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관해 상태를 제가 2023년 4월 달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체력이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아요. 일단 뭐 거의 한 5년, 6년 정도를 거의 운동을 못 하다시피 했거든요. 왜냐면은 운동하면은 이제 운동을 특히 그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맥류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도 쪽을 관통하는 그 정맥이 터지면 거기서 피가 막 새면 피를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근육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끙 하는 힘 정도만 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기가 아니고 참 운동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핑계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못했으니까 체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특히나 제일 이제 위기 상태에 오는 거는 다리 근육이 빠져요. 허벅지 사이즈도 줄고 장단지 사이즈도 줄면은 이게 그 장단지 근육 같은 경우에 이 펌핑을 해줘야 이 온몸에 혈액순환이 팍팍팍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근육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갖다가 태우고 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허벅지예요. 그래서 허벅지 둘레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다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이 사람들은 운동을 너무 많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다리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보통 일반인보다 병에 걸릴 혈액순환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대사질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걷기를 많이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산책을 이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매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운동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 운동이나 이런 걸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몸이 암세포랑 싸우면서 이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혈액 관련해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적 관찰을 지금도 한 달 내지 2달 사이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유튜브를 켜놨더니 왜냐면 저 캐논을 지금 제가 틀어놨는데 캐논이 너무 좋아갖고 틀다가 지금 광고가 나와버렸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 캐논은 계속 듣고 싶어서 제가 끊지를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혈액 검사를 계속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혈액에 보면은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있죠. 그 다음에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헤모글로빈이 왜 그 혈액을 운반하고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으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운동을 안 해서 숨찬 것도 있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숨이 찬 거예요. 제가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막 예전에는 뛰어 올라다녔단 말이에요. 등산을 제가 1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지리산 종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설악산 같은 경우에 혼자서 눈산을 오르기도 하고 하루 뭐 7, 8시간씩 등산을 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마사지사분이 저한테 운동하시냐고 그럴 정도로 제 다리 근육이 탄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허벅지랑 장단지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근육이 뭐냐면 엉덩이 위에 이제 그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리도 좀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근육이 이렇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잡아주면서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골수 검사할 때는 바늘 골수 탐침을 넣어갖고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진행하다가 근육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주사 바늘이 잘 안 들어간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단 이제 좀 피하셔야 되는 분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관절이 좋더라도 특히나 내리막길에서 뛰어다니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등산 같은 경우는. 오르막길은 큰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내리막길 등산은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안배를 하시면 등산이 굉장히 좋은 보약과도 같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 그러면 전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목요일날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고 왔어요. 왜냐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또 낮아졌더라고요.
그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 수치 이렇게 혈액 검사하면은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13 정도 이상이 되어야 성인 남성은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갑자기 근데 1만 탁 떨어져도 갑자기 길 가다가 팍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12나 3 요 정도는 무조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때는 5.4까지 떨어졌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는지 뭐 신기하다 이럴 정도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5.4면은 그 아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임산부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근데 수혈 받고 약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10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지난달에. 근데 요번에 가서 재보니까 또 한 8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혈을 받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혈 받고 혈소판도 따로 맞고, 뭐 그런 거를, 2주에 한 번씩, 이제 지금 하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수혈을 받고 나면 눈이 맑아져요. 신기한 게 사람한테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피가 싹 들어가니까 마치 그 왜 블레이드 러너가 아니고 블레이드란 영화에서 보면은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피 빨고 나면은 갑자기 힘이 막 세지고 이러잖아요. 뱀파이어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해가 가요. 일정 부분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혈액이 감소를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막 힘들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누워 있는데도 막 몸이 동통이 생기고 막 그런데 수혈을 딱 받고 나니까 몸이 막 가벼운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도 그 계단 올라갈 때 좀 덜 힘들고 진짜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 대사질환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증상으로 그렇게 딱 나타나 버려요. 심한 경우. 그 피가 안 돌면은 뭐 수반되는 증상들이 많잖아요. 운동을 못 해요, 일단. 그리고 그 뭐 생물학적 어떤 현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요. 막말로 잘 안 되는 거죠. 막말로 아침마다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를 못 쳐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수혈을 받고 나서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는 뱀파이어다 커밍아웃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수혈을 받고 왔더니 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기 일요일날 그 서울시내 나가가지고 2만 한 7,000보 정도 걸었어요. 그리고 뭐 그 종로 내거리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쭉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계단도 막 오르락내리락 엄청나게 하고, 나가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나갔으니까 그 남대문 시장에서 부추전도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수박 주스, 그거 평소 때는 당 때문에 잘 못 먹는데 그것도 좀 많이 걸어서 살짝 그 당 떨어지려고 그럴 때 이제 그런 주스, 과일 주스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묵도 하나, 어묵꼬치도 하나 먹었어요. 여러 개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튀김 종류 별로 안 좋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못 먹었어요, 그냥. 오뎅 국물만 한 3컵 정도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컨디션이 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혹시나 병이 있으신 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먹을 거 특히나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드셔야 돼요. 음식 조절,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 가공육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세지, 그 다음에 스팸, 베이컨, 이런 음식 종류들, 햄버거 패티,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아픈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조림. 통조림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품 처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튀김 종류. 튀김 종류는 튀기는 순간 이 성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그래서 중식이라 그러죠. 중식. 짜장면집. 그런데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먹고 사니? 좀 깨끗한 거. 고기는 드셔야 돼요. 고기 드셔야 되는데, 삶은 고기, 기름 빠진 삶은 고기, 빨간 고기, 특히 기름기 없는 거, 좀 덜 맛있더라도 소고기 무국이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런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조미료 많이 안 쓴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음식을 드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건강에 관한 얘기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차차 또 사실은 건강에 관한 노하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일이 생기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캐논이 끝났어요. 음악도 그리고 많이 들으시고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클래식도 좋아하고, 트로트도 좋아하고, 팝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국악도 좀 듣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음악도 그리고 굉장히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몸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취미 하나씩은 가지면서 우울감도 좀 해소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건강에 관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밖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